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없었고 싫어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행동들이 조직 안에서는 안 좋은 행동들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 걸 많이 내색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힘들어했을 거고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간 거네. 뚫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자, 이어서 이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네. 이 말하기 수업,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이 책 안에는 우리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텔레비에서 맨날 봤던 사람들, 이런 분들,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유명인들은 막 주변에서 다 해줄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전현무 아나운서 얘기부터 듣고 싶어요. 제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저렇게 망가지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자기 관리를 꽤 철저히 하고 자기 인생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노력파이기도 하다 하는 게 제가 봤던 모습인데, 실제로 전현무 씨 어떠세요? 정확히 잘 보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친구는 기가 막힌 사람이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주로 이제 즐거운 면, 재밌는 면을 많이 보시겠지만, 아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전현무의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2살 동생이기도 하고 회사로는 3년 후배이기도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존경할 부분이 많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운 건 시도였어요. 시도. 저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멋있다라고 동경은 해왔지만,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뭔가 내 손에 가진 거를 놔가면서 시도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20대, 30대의 한석준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장점은 안정지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잘 간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가진 거 이상의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뭔가를 뛰어넘어서 가는 거나 그런 부분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죠.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보면 모범생이고 나쁘게 보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년 차였나 그때 아무튼 전현무 아나운서가 들어왔는데 신선했어요. 들어올 때부터? 네. 들어올 때부터 신선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대구로 발령이 났었거든요. 저희는 아나운서들은 신임 때 발령이 나니까. 갔다가 와서 방송을 시작할 땐 더 신선했어요. 옆에서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그 소위 튀는 행동들, 지금의 전현무 같은 행동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없었고, 그걸 싫어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이 조직 안에서는 안 좋은 행동들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뭐 그걸 전현무 씨가 이런저런 데서 얘기하기도 많이 했고, 저도 그걸 여러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친구가 그런 걸 많이 내색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마 분명히 힘들어했을 거고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간 거네. 뚫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영역을 개척하는, 시도해야 되는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한 거죠. 저는요, 전현무 씨 요새 나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망가지는 이걸 하시는데, 네. 근데 아나운서예요. 네. 목소리가 달라. 그럼요. 뉴스를 정말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뉴스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아나운서로서의 지적인 내용과 아나운서로서의 표현의 기법과 목소리, 이 모두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무너지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넣어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현무에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저는 해석을 했고,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 아마 노력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던 거죠. 그 노력을 할 때는 그 노력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가 조금씩 보이면서는,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남들보단 일찍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보였을 때는 그때부터는 저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범생 한석준이 아니라 네. 뭔가 시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 전에 사실 SBS에 유정현 아나운서가 있었고, 유정현 아나운서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였고, K에서는 전현무가 저렇게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저렇게 안 했을까? 그렇게 해서 내 손에 가진 그 알량한 것들을 놓친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안 놓치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을까? 그냥 조금 실수하고 그랬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아마 우리가 일상 살면서 지금 한석준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은데 저는 이럴 때 엄마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삽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잘해요. 모범생은 대부분 엄마의 삶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 전현무 아나운서를 보면서 저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자기 중심을 명확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아나운서로서의 발성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의 내용, 그다음에 엄청 지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코믹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표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표출하는 어떤 전문성이나 자기 영역 이것은 전현무 씨처럼 자기의 세계를 개척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이 책에요. 전현무 씨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지 않고 그동안 쭉 경험했던 것을 사람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짠하고 오는 거예요. 전현무 씨 얘기 여러분들 살짝 짠하지 않으세요? 이제 텔레비 볼 때 달리 보일 겁니다. 저렇게 무너지는 것에 그 속에는 저런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도 열심히 하자. 우리도 우리다운 삶을 개척해가면서 살아가자.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